검은런. 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챕터 1의 제목은 Linear Equations in Linear Algebra고요. 우리가 챕터 7까지 배울 텐데 제일 기초가 되는 챕터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초적인 정의와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나머지 단원들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일단 확실히 닦으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단원에서 소단원인 Systems of Linear Equations예요. 일단 제일 기초적인 질문이 리니어 이퀘이션이 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변수 x1, x2 이렇게 쭉 나열해서 xn까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수식 이퀘이션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우린 이걸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변수 앞에 있는 a1부터 an에 해당되는 것들을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코에피션트랑 오른쪽 항에 있는 b, 얘네들은 실수 또는 허수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식들을 살펴볼까요? 이 첫 번째 식이 리니어 이퀘이션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 항을 보면은 x1 곱하기 x2 형태가 있죠? 이것 때문에 얘는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제에서도 루트 x1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이퀘이션의 형태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스라는 게 나오는데, 길어가지고 제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도 말하기도 할 거예요. 어찌됐건 얘가 뭐냐면은 한 개 또는 그걸 초과하는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집합을 이런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스라고 부릅니다. 한 개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요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 얘도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x1과 x2 변수에 대해서. 두 번째 식도 x1과 x2에 대한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요거들의 집합, 이것도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1차 그래프 막 그리잖아요.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 축을 x1, 요 축을 x2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3,2에 솔루션 해가 하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셋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어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있을 때 모든 가능한 해의 집합을 솔루션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리니어 시스템이 이퀴벌런트라고 불린다면은 그게 뭔 뜻이냐면은 걔네들은 같은 솔루션 셋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퀴벌런트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방금 전 페이지처럼 해가 하나 있는 경우만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죠. 그리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요 식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식이 한 선에 완전히 동일하게 겹쳐요. 이 경우에는 해가 무한계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 해가 없거나, 근데 이때 해가 없는 거를 용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inconsistent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 전 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단 하나의 해만 있거나 아니면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해요. 절대 해가 뭐 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그런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이거나 무한히 많거나. 그리고 요렇게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용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컨시스턴트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컨시스턴트랑 컨시스턴트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리니어 이퀘이션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리니어 이퀘이션들을 계속 써가면서 표현하기가 사실 힘들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거 언제 다 이 변수에 대해서 이거 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노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번역을 하자면 행렬인데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 왼쪽 항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x1에 해당되는 거 여기, x2에 해당되는 거 여기, x3에 해당되는 거 여기. 두 번째 식은 여기에, 그리고 세 번째 식은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여기 0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두 번째 식에서 보면은 x1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x1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거는 x1 곱하기 0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죠. 어떤 거에다 0을 곱해도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이 들어갔고요. 이때 요 왼쪽 항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거를 이걸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변수 앞에 있는 것들을 코에피션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만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걸 3x3라고 읽거든요. 이 x 표시를 3x3 매트릭스라고 읽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3는 이 로우를 의미해요. 행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3은 이 컬럼을 의미합니다. 열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항도 추가를 해가지고 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에다가 이 오른쪽 B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추가하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은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는 3x4 매트릭스가 되겠죠. 아우그먼티드라는 뜻이 뭔가 추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라고 표현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랑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고 둘이 다른 매트릭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제로 요 리니어 시스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x1부터 x3까지 3개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풀었던 문제들이죠. 문제의 형태죠.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당연히 식들을 조합해서 다른 식에 있는 변수들을 소거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이 아우거먼티드 매트릭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퀘이션 1을 사용해 가지고 이퀘이션 3에 있는 요 x1 요 부분을 소거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이 식 전체에다 4를 곱한 다음에 세 번째 식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요 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식이 나온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고 이거를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로 표현해 줍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더 진행해야 될 게 이번에는 x2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소거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방금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다른 로우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다른 로우에다가 뭔가를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더해주는 행위를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식의 x2를 소거하기 전에 앞서서 좀 더 편하게 소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줘가지고 이 x2를 x2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식 3개가 다시 이렇게 쓰이고 요거에 해당되는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때 보면은 이제 x2로 표현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x2를 제거하려면은 3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또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떤 특정 식 혹은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에서 특정 로우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어떤 값을 특정 값을 곱하거나 나누는 행위를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요번에는 요 식을 이용해서 식 3a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소거해 주면은 요렇게 표현이 되고 얘를 다시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요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x3는 3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식에 있는 x3를 소거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변하고 첫 번째 식에 있는 x3도 소거를 하면은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 두 번째 식에 있는 x2를 이용해서 첫 번째 식 x2를 제거하면은 이렇게 솔루션 x1부터 x3의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잠깐 동영상을 일시 중지 시켜놓고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만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방금 그 행위를 이렇게 문제를 푸는 행위를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만 가지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리니어 시스템이고 주어진 리니어 시스템을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로 표현한 거고 여기서 첫 번째 행에다가 4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스케일링을 해줘가지고 2로 나눠가지고 두 번째 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요렇게 매트릭스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1을 가지고 얘네들을 소거할 거예요.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고 두 번째 행에 그 다음에 그냥 요거를 첫 번째 행에다가 빼주면은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2에 해당되는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부분을 0으로 만들려면은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첫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x1은 29, x2는 16, x3는 3 이렇게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만 가지고 이거를 계속 방금 했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이렇게 이 리니어 시스템 식 3개가 주어졌을 때 요거를 풀어보면은 이제는 요 변수들을 표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생겼는데 여기 첫 번째 있는 로우를 가지고 다른 로우에 있는 x1에 해당되는 걸 소거하려고 봤더니 얘가 0이 나왔어요. 뭐 여기다가 뭘를 다 곱해도 0이 계속 나오니까 소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로우를 서로 교체를 해주면 돼요. 교화. 왜냐하면 수식이 얘를 먼저 쓰건 얘를 먼저 쓰건 얘를 먼저 쓰건 상관없이 같은 리니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행을 교환을 해줄 거예요. 이걸 이제 인터체인지라고 표현하고 이 경우에는 얘랑 얘랑 바꿔도 되고 얘랑 얘랑 바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번 예제에서는 요 행과 요 행을 일단 바꿀 거예요. 또 이렇게 바뀐 행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리플레이스먼트 그 동작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행 전체에다가 2분의 5를 곱한 다음에
세 번째 행에다가 빼주면은 요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요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또 요 부분도 0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0으로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상한 행이 하나 생겼어요. 요거를 다시 풀어서 써보면은 0 이퀄 2분의 5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순적인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0이 어떻게 0이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어 시스템은 해가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를 아까 정의한 용어에 의해서 inconsistent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요 전 예제와 이번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augmented matrix를 막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방금 이렇게 매트릭스를 변화시켰던 행위가 이렇게 단방향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다시 해가지고 이 원래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여기에서 2분의 5를 곱해가지고 빼줬잖아요. 빼줘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2분의 5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원래 이전 매트릭스 형태로 돌아올 수가 있죠.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조작 행위를 가하는 걸 이렇게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리플레이스먼트, 즉 특정 로우를 뭐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 가지고 다른 로우에다가 더해주는 행위를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인터체인지는 필요에 의해서 서로 다른 행을 바꿔주는 행위, 그리고 스케일링은 특정 행을 이제 어떤 숫자로 곱하거나 나눠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다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다시 로우 오퍼레이션을 했다가 원래 매트릭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매트릭스를 로우 이퀴벌런트라고 부르는데, 어떨 때 로우 이퀴벌런트라고 부르냐면은 이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라면은 걔네들은 로우 이퀴벌런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제 1번과 2번에서 첫 번째 나온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에서 해를 구하려고 최종 단계까지 우리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모든 매트릭스는 다 로우 이퀴벌런트한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두 개의 아우그먼티드 매트릭스가 있을 때 만약에 걔네가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면은 이 두 개의 시스템은 같은 솔루션 셋을 지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어떤 리니어 시스템을 풀라고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같은 솔루션 셋을 지녔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요거 이 성질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이 뭔지를 배웠고,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스가 뭔지도 배웠고, 컨시스턴트, 해가 있을 경우 컨시스턴트 하다, 아닐 경우에 인컨시스턴트 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강좌에서 이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퀴벌런트랑 로우 이퀴벌런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슬랙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